오늘의 키워드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라면 반드시 알고 가야겠죠.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인베이스 자문의 인성익 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여전히 강한 불을 내주고 있습니다. 1%까지 상승폭을 조금 더 높였고요. 코스닥도 1.3%의 오름권역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장을 주도해주고 있는 재료는 그리고 섹터는 무엇일까요? 4개로 압축해봤는데 이 내용부터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아닐까 싶어요. 외국인의 선물 매수 강하고요. 코스피에선 기관 매수 긍정적입니다. 수급이 미치는 영향들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아무래도 반도체주겠죠.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미국의 AMD가 신규 AI 칩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에 간밤 10% 가깝게 급등을 했고 이게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과 전략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는요. 사실 좀 엇갈려요. NC소프트는 신작 TL을 본격적으로 출시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소멸됐다라는 판단과 함께 하락을 하고 있고요. 데브시스터즈는 또 오늘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펀더멘털보다는 공매도 금지, 가상화폐 등 외부적인 이슈로 게임주가 움직이고 있어서 게임주에 대한 전략도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에 관전 포인트도 알아봐야겠죠. 12월 마지막 FOMC 회의도 남아있는 만큼 다음 주에 대한 전략까지 이어가 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첫 번째 키워드 무엇일까요? 열어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입니다. 현 구간에서도 긍정적인 매수 잡히고 있죠. 외국인이 점점 매수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데 앞서서 한 30분 전만 해도 선물 쪽에서 7천 계약이었는데 지금 9천 계약으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현물에서도 1,256억 원 잡히고 있습니다. 기관도 역시 2,800억 원가량 오후로 갈수록 매수 물량을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분 생각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신일섭 소장님의 한 줄평 보겠습니다. 루돌프는 쌍끌이를 타고 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이 동반 매수 배경이 뭐라고 좀 보세요? 네, 일단 그 미국 지수가 좋기 때문이죠. 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국뽕이 있으면 좋은데 현실을 자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별로 없고요. 인지도 면에서 떨어지고 시가총액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록 같은 그 세계 최고의 자산을 갖고 있는 운용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디를 제일 많이 넣겠어요? 비중을 당연히 미국 지수에 비중을 많이 넣고 지구본을 돌려보는 투자를 하겠죠. 지구본을 놓고 전 세계에 투자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비중은 굉장히 일부만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많은 포트폴리오를 차지하는 쪽이 오르면 자신들의 펀드가 오르고 자신들이 수익을 내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를 집행할 때 당연히 거기서 선도하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쪽이 좋을 때 다 같이 비중을 넣겠죠. 안 그러면 공매도를 치거나 아예 자산을 빼놓겠죠. 그러니까 미국 지수가 좋으니까 지금 투자할 때라고 생각하니까 미국을 넣으면서 비중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결국에는 미국에 달려 있는 것이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나스닥 신고가 직전에 지금 와 있는 데다가 월봉 쌍바닥의 흐름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쌍봉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가 만약에 그 베팅을 한다면 쌍봉에 베팅을 해가지고 역사적인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고 거기에 베팅을 한다면 물론 맞으면 좋겠죠. 하지만 틀리면은 완전 크게 틀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은 정말로 강력한 불기둥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고점을 돌파할 땐 그만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 계속 들어오는 이 자금들은 결국에는 미국 지수의 신고점 돌파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포트폴리오상 그렇죠, 비중으로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지수의 신고점 돌파가 결국 연이은 외국인의 그 수급에 이어질 그 연장선상을 따져볼 저기가 되겠죠. 나침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 루돌프를 우리가 기대해봐도 된다. 이 쌍끌이 매수 속에 그렇게 보시는 거세요? 이미 한 달 전부터 산타랠리는 시작이 됐다. 온다고 얘기를 드렸고 네. 그 당시에 불분명한 상황에서 산타랠리를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종소리는 들렸고 지금 탑승이 늦은 사람들은 루돌프가 자리가 없다고 안 태워주겠죠. 아이고.
지금은 좀 늦은 감도 있겠다. 맞아요. 신일섭 소장님이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는데 네. 빨리 지금 우리 뭐 게임에서 빡게임이라고 하나요? 막 슬슬 하다가 스타트 때 막 슬슬 하다가 진짜 집중해서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지금 진짜 집중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더 빠르기 때문에 빨리 행동 개시하셔야 돼요. 왜냐면 유튜브 시대가 왔기 때문에 네. 예전보다 회전이 너무나 빨라졌어요. 거기에 적응하려면 예전보다 빨리 행동해야 돼요. 6시에 일어날 거 4시에 일어나고 행동 패턴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만큼 그 수급이 국내 증시에도 연속성 있게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수급에 대한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인성익 고문님은 어떤 의견이실지 한 줄 평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단기보다는 중장기 시각으로 보자라고 합니다. 이 수급 내용 보니까 기관의 행보도 좀 궁금해요. 당연히 뭐 외국인의 수급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관이 지금 하루 걸러 한 번씩 매수와 매도를 오가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수가 지금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우연인 건지 아니면 기관의 파워가 점점 세지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기관은 내년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뭐 우리가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2%포인트는 나는데 외국인이 빠져나가냐 안 빠져나갔거든요. 1월부터 1년 동안 좀 살펴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극명하게 나눠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이 8조 4천억이나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개인은 코스피에서 6조 1천억을 매도를 했고 그 돈이 다 코스닥으로 옮겼어요.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개인이 1년 동안 코스닥에서 매수한 건 8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다 팔고 코스닥으로 다 넘어온 거예요, 개인이. 그게 지금까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현상이 계속 진행되는 거고, 우리 특징적으로 봐야 될 건 기관인데,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을 다 팔았어요. 코스닥에서 3조 6천억, 코스피에 3조 6천억, 코스닥에서 5조 4천억 계속 매도했어요. 왜 매도했어요? 차익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관의 상품도 있겠지만은 펀드 운용에서 이제 끝나는 것도 매도해야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더라도 기관은 지금 9조 정도를 매도를 했거든요. 이 매도한 금액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내년에 매수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갈수록 기관의 세력은 커질 거다. 이걸 신경 써야 되지. 지금 장 조그맣게 움직이는 거, 개별 종목 매매 움직이는 거에 큰 신경 쓰기보다는 내년에 장 자체가 어떻게 움직일까, 누구 주도로 움직일 거냐 봤을 땐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도 지금 코스피에서 지금 많이 샀거든요. 네. 기관은 어차피 단타 매매로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렇다면 기관의 움직임에 의해서 내년에 장세는 움직일 텐데 기관이 쉽게 뭐 매수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일단은 전반에서는 조금 쉬었다가 후반 쪽에 가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는데, 그런 쪽에서 기관이 사는 매수 종목 지금 오르지는 않지만은 대표적으로 기관 외국인 같이 사는 게 삼성전자, SK반도체, 그러니까 큰 종목을 사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큰 종목에 내년에 간다 그러면은 지수는 내년에 상반기 이후에는 상당히 올라가지 않겠냐, 상승 쪽이 여러 가지 연관되겠지만, 글로벌 지수 연관되겠지만 우리 내부 시장 봐서는 그런 쪽에서는 상반기 이후에 돼서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관의 수급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앞으로 기관이 될 것이다,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을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한번 열어볼게요. 가장 핫하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밤에 AMD발 훈풍이 불었고요. 뭐 주가 급등에 따라 국내 증시에 영향도 있지만 앞으로 시장의 판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일섭 소장님은 어떤 의견일까요? 바로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내가 한반도의 반도체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워낙 좀 예시를 잘 들어주셔가지고 이거 약간 명성황후 그런 멘트인가요? 내가 조선의 군보다. 네, 뭐 그런 비슷한 건데요. 네. 맞진 않아요, 잘. 그냥 한 건데 어쨌든 지금 한반도의 반도체 모습이 완전히 변하면서 내가 반도체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뭐 물론 이게 지금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상위 반도체에서 얘기를 하면, 최상위 반도체의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하면 ARM의 IP를 빌려오겠죠. 맨 처음에. ARM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최상위 반도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폰의 최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아니면은 인공지능 지금 데이터 센터에 뭐 테슬라나 지금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최고의 두뇌 칩을 개발하는 단계를 보면은 ARM, 영국의 ARM이라는 데서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빌려와요. 사와요. 그 다음에 시놉시스라는 회사의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그거를 설계를 하죠. ARM의 IP를 빌려와서 엔비디아가 설계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글로벌 유니칩이라는 대만 회사가 그 설계도를 가공을 해주죠. 그게 이제 이어준다고 해서 칩리스 아니면은 뭐 디자인하우스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다음에 TSMC가 받아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TSMC가 ASE 테크놀로지라는 오사트 업체에 넘겨주죠. 이게 최상위 반도체의 라인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종합반도체 기업이라고 IDM이라고 불리었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 혹은 뭐 전장 시대, 자율주행 이런 게 오면서 우리나라에게도 그런 기회가 생겼고 틈이 생겨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이 명확해지고 있죠. 뭐 시간은 없지만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반도의 반도체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 인성희 고문님은 어떤 의견이실지 역시 한 줄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볼게요. 엔비디아에 이어 AMD까지 기대되는 반도체다라고 합니다. 월가에서는 AMD가 엔비디아에 제대로 도전장을 내밀었다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뭐 시장의 판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AMD가 좀 끌어갈 그런 여력이 있는 겁니까? 글쎄 얼마 전에 가격 보면 엔비디아는 500불 치고 꼭대기 치고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네. AMD 같은 거 어제 거의 10% 가까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고점 7월달 고점까지 다시 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뭐 대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 AMD 관련주들이 몇 개 나와요. 이게 AMD 그 유통 총판한 메커스 같은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시세가 그렇게 나지 못하고 그냥 기존의 팹리서차로 계속 가요. 오늘 지금 제주반도체 거의 상한가 들어갔는데 야 이렇게 오늘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월요일이면 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좀 올라갔다 쉴 것 같은데 이렇게 빠를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제주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다른 팹리스 온디바이스 AI 관련 엔비디아 관련해 갖고 이게 내용은 있죠 분명히. 그래서 그 온비디아가 뭐예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가 뭐예요? 네. 디바이스 위에 얹힌다는 거거든요. AI를. 얹히는데 이게 서버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니까 시간이 상당히 빨라지고 전력 소비 적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이 안 돼도 가능하다는 거죠. 요걸 내년에 갤럭시 24에 지금 탑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생활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건 동시 통역이 바로바로 된다는 거죠. 인터넷 안 돼도 뭐 그런 얘기인데 어차피 핸드폰에 들어오면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 지금 제주 반도체 같은 게 이제 같은 팹리스 업체 중에서 뭐 올랐던 칩셋 미디어나 텔레칩에서 상대적으로 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제주 반도체 작년 실적이 매출이 1,700억에 수익이 280억을 났는데 비슷하게 텔레칩스가 1,900억 매출에 수익은 영업이익은 190억 낮아요. 제주반도체가 더 높았거든요. 근데 시총은 제주반도체 3,800억인데 텔레칩스는 4,200억 그리고 칩셋 미디어는 5,600억 그러니까 시총 자체가 싸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오르긴 강하게 오르긴 해도 다른 팹리스 업체에 비해서 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5,000원 가야 거의 비슷해지지 않겠냐라는 쪽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올라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네.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속도 조절이 선도주에서는 이제 후발주로 다시 좀 이어지면서 속도 조절을 맞춰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뭐 키 맞추기까지도 예상을 하는 그런 속도 조절인가요? 아무래도 몇 개 종목 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키 맞추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부 종목, 집중해야 될 종목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반도체의 상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세 번째 키워드를 가지고 힌트 찾아봐야겠죠. 게임주 준비해봤는데요. 현 구간에서 NC소프트가 8% 여전히 하락세인데 다만 외부 요인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지금 뭐 가상화폐 관련해서 위메이드 그룹주가 여전히 순항을 하고 있는데 본업보다는 이런 요인들로 움직이는 게임주예요. 두 분 의견 어떨까요? 신일섭 소장님의 한 줄 평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제거되었습니다.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무서운데. 뭐 게임에 그런 건 많이 나오잖아요. 일리미네이션 해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같습니다. 게임주요? 예, 영턱스 클럽의 정을 들으면서 PC방 24시간권을 끊어가지고 컵라면과 웰치스를 마시며 담배가 허용이 되던 그 PC방 시절에 리니지를 즐겼던 10대가 린저 씨가 되었죠. 린저 씨도 그 당시에 20대였던 분들은 지금 50대 중장년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면 이제 뭐 계속 게임을 즐기는 게 뭐 취미는 상관이 없는데 그 5, 60대가 되면은 이제는 그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노후를 준비해야 될 타이밍인데 예전에 10대들처럼 그렇게 혹은 린저 씨가 됐을 때처럼 그렇게 월 500만 원, 600만 원 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어지려면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스론 앤 리버티가 더 리니지로 개발됐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죠. 아무리 뭐 언론에 그 뒤에 안 냈다고 해도 그걸 누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더 리니지의 어떤 적통을 이어가는 마지막 히든 카드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거를 스론 앤 리버티라고 그냥 멋있게 이름을 바꿨지만 그 내용까지 바꿀 수는 없었죠. 지금 오늘 출시가 되자마자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렇죠. 블레이드 앤 소울이 나왔을 때보다 더 충격적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PC 기반의 MMORPG인데 리니지 M이나 2M으로 모바일 쪽으로 갔다가 PC 기반의 그 MMORPG로 출시가 되면서 예전에 그 PC방에 예전에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려고 했지만 지금 세대가 이미 너무 많이 돌았고 거기서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이른바 뉴비라고 하죠. 뉴비들이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뉴비들이 들어갈 만한 게임이 아니죠. 지금 스타크래프트나 리그 오브 레전드나 PC방에서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 그 게임들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한계점에 부딪혔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거를 타개할 수 있는 구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NC소프트의 주가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주 일단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 당분간은 힘들 것이다 전망이 나왔는데 인성희 고문님은 그럼 어떤 의견이실지 한 줄 평 바로 열어볼게요. 게임주 내년 실적을 기대하자라고 합니다. 올해는 사실 좀 부진했다는 평가가 더 많잖아요. 내년은 좀 기대감이 있습니까? 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4분기도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기저효과라 그러죠. 내년에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국 지금 판호가 여러 건 올라오기 때문에 중국 이제 해제가 된다면은 실적은 좀 기대해 볼 만한데 문제는 지금 실적 갖고 이 회사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신작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뭔가 지금 내용이 좀 있고 이제 유저가 몰려들고 뭐 여러 가지인데 지금 위메이드가 지금 상당히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순전히 지금 블록체인 그다음에 그 코인 관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이지 이건 게임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현재로서 봐야 된다는데 지금 위믹스 코인이 1년 만에 지금 코빗의 재상장이 좀 돼요. 그리고 아마 그러면 최근에 이제 얼마에서 업비트나 이런 빗썸 이런 쪽에도 좀 상장이 되거든요. 가격도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위믹스의 그 거래 재개 관련해서 위메이드의 어떤 그 실적 연결된다라면 현재로서는 그런 올라가는 게 그 영향일 거다. 그런데 많이 올라갔으면 어느 정도에서는 좀 그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해서 내년 실적은 그래도 올해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지만 그래도 급격한 상승까지는 저희가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게임주에 대한 전망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차원에서 다음 주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한 줄 평도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임팩트 있는 코멘트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신일섭 소장님의 다음 주 전략 열어볼게요. 반도체, 무소의 뿔처럼이라고 합니다.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우리나라도 아까 전에 얘기한 데서 이으면 그 구분이 명확해지고 있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아이디어를 빌려주는 업체,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 3대 장이죠. 거기서 아이디어를 받아다가 설계도를 그리는 업체가 제주 반도체고 그 설계도를 조금 더 가공해서 쉽게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업체가 AD 테크놀로지라는 에이징 랜드고 그거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가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 아니면 DB 하이텍이고 그걸 받아가지고 후공정을 하는 업체가 하나마이크론, 두산테스나 네페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가장 많이 안 갔고 가장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앞단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집중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인성희 고문님의 한 줄 평을 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문님은요, 수급이 집중되는 트레이딩 전략을 좀 가져가자라고 해주셨는데 개별 종목 장세잖아요. 예, 단기 트레이딩 유효한 겁니까? 연말까지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현장사에 계속
이제 몇 개 종목이 이제 계속 순환되면서 네. 확산도 안 되고 지금 순환되면서 가는 장세가 현재로서는 계속 진행될 것 같다.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 있어요. 거의 동결일 거예요. 내년부터 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인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올리는 거에서 이제 관심 떨어졌어요. 인하하느냐, 인하를 안 하고 동결한다 그러면 주가는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 심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인상으로 간다면은 큰 폭락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좀 예상하지 않지만 이제 인하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기대 심리가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인하를 하더라도 첫 번째 인하에 상당히 효과를 보겠지만 두 번째부터는 이미 선반영된 걸로 봐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냐고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갈 거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현재로서는 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현재 종목들의 수급에 의한 장세 트레이딩이 계속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대응해보자. 연말까지는 이런 흐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키워드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도와드렸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